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 수첩에서는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기자 수첩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답답한 얘기일 것 같아서. 무슨 답답한 거 가지고 오셨어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OECD, IMF 통계 국제 기구들의 조사 보고서 등등을 비교 분석해서 결과를 내놨죠.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서울에서 중간 가격 정도의 집을 사려면 대체 얼마나 걸리냐. 중간 가격. 중간 가격은 일단 얼마예요? 주택의 중간 가격이라는 건 2013년에 예를 들면 거래된 주택 매매 사례를 다 모아서 그 중간을 이렇게 자르면 평균? 중간값이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서울서 이렇게 중간 정도 집을 사려면 4억 4천만 원. 비싸네. 4억 4천. 중간인데. 예. 최저임금을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을 36년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요? 물론 쓰면 안 되죠. 그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최저임금을 36년. 물론 최저임금입니다. 중간쯤 가격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뉴욕은 몇 년 걸리냐. 최저임금 받아서 살려면 27년. 런던은 27년. 시드니는 24년. 도쿄는 21년. 뉴욕이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그 뉴욕도 27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문제와 우리 최저임금이 좀 낮지 않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최저임금 말고 국민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 국민 평균 소득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경실련 자료에 없었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올해 3월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연소득으로 대비하면은 13.4배.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예를 들면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연소득의 13.4배가 서울의 평균 집값이 되는 거죠. 한 푼도 안 쓰고. 예, 역시. 평균, 이제 월급쟁이 평균을 13년 모으면 살 수 있다. 예. 뭐 1억 버는 사람은 이거보다 좀 줄어들겠고. 그렇겠네요. 뉴욕은 우리는 13.4, 뉴욕은 7.8배, 서울의 2배 정도 됩니다. 서울의 2분의 1이란 뜻이겠죠. 결국. 그다음에 도쿄가 7.9, 오사카가 7.5, 베를린 6.2.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제가 번 돈보다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는데 우리는 벌써 10배가 훌쩍 넓고. 물론 월급에 따라 좀 다르지만 다르죠. 평균 월급으로 잡았을 따르면 때. 13배. 뉴욕은 7.8, 도쿄는 7.9 이런 식이다. 이거 역시 대한민국의 높네요. 서울 집값은 정말 비싸구나 하는 문제. 특이한 건 부산은 또 서울보다 더 비싸요. 왜냐하면 땅이 좁고 사람들은 많이 사니까. 거기 비싸요. 그다음에 뭐 경실련 자료로 돌아가서 1인당 GDP하고 국내 총생산하고 비교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딴 데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래도 뭐 땅 좁고 인구 많고 하니까 집값 높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돈 벌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득은 안 오르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버는 사람만 자꾸 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든 이제 경기 부양한다고 자꾸 거들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주택 건설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계속 그쪽에 돈을 쏟아부어주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소득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또한 저금리 정책 역시 집값 오르는데 거드는 거 아니냐. 유동 자금이 많아지니까 그게 결국 집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울 집중 문제. 서울에만 사람들이 자꾸 몰리니까 서울 집값은 도대체 돈 벌어 살 수는 없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방에는 텅 빈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지역 산업, 지역의 복지, 지역의 대학들을 발전시켜 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뭐 서울 집값은 죽으라고 오르고 서민들은 죽어라고 뛰어도 못 쫓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과 공영주택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사서 집을 하나 사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더라도 평생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꾸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만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경실련 자료 보면서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지금 변상욱 대기자 말을 쭉 들으면 최저임금 하나도 안 쓰고 36년 모아야 서울 집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경실련에서는 정부가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시민들을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에 연결시킨다면 집값이 너무 뛰고 서민들은
벌이가 시원찮은데 정부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 이 정도면 아직도 싼 겁니다. 와서 빨리 사세요. 자꾸 이런다는 거죠. 경실련의 지적입니다.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난 6월에 국회 정책토론에서 나온 발표 보면 강남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 오르는 수준이나 물가 오르는 수준이나 소득 오르는 수준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국의 집값은 아주 안정적이고 절대 껑충껑충 뛰지 않습니다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자료 내는 거 보면 한국의 주택시장은 가격이 아주 안정적입니다라는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껑충껑충 뛰는데 한국은 안정적이다. IMF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대한민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아주 낮아서 안정적이다. 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뭘 보고 연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연구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서울의 집값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냐? 전국의 집값 평균을 다루는 거냐? 이게 IMF가 보기에는 한국 집값 저 정도면 괜찮네. 차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MF가 보기에는 또는 정책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하루아침에 막 뛰고 지난달에 비교해서 이번 달에는 또 꽁충 뛰고 이러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건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 경제는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퍽퍽해지는 거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수도권에 살 능력 안 되면 지방 가서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아주 나쁜 남의 나라에 비교해서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전체를 보면 주택시장의 포션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만 주택 경기는 경기를 떨어뜨리고 경기를 끌어올리고 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 살려고 돈 좀 빌리면 이거는 가격차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자료들을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면서 좀 비교 토론도 해가면서 써야 될 정책입니다. 집값 얘기해봤습니다. 변상옥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